아내와 공원 산책 중 같이 맨발 걷기를 권유했는데 거절당해서 만원으로 회유했으나 액수가 적다며 더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만원 추가로 더 얹어준 이유. 영화 러브스토리의 한 장면. 아래 글은 민감한 법률 정보가 포함된 그림으로 법률 상식을 쌓는 참조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 sorry.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영화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1970년에 개봉한 영화라서 젊은 이웃분들은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우연히 주말의 명화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본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얼마 전 중년이 되어 다시 봤는데 아내 모르게 숨어서 눈물을 조금 훔쳤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25살이라는 나이에 백혈병으로 죽죠. 이 영화는 개봉 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치고 이 영화의 영향으로 이후 개봉된 대부분의 사랑 영화는 남자 주인공이 죽든지 여자 주인공이 사고나 병으로 죽습니다. 최루성 영화들이죠. 이 명대사가 나오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서로 의견 차이로 다투고 난 후 남자는 집을 나간 여자를 찾으려고 그녀가 갈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니지만 결국 못 찾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여자는 길을 잊어버린 채 추운 겨울비를 맞으며 집 앞에 불쌍하게 웅크리고 앉아있죠. 그때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여자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남자에게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콩글리쉬로 Love is not to say I am sorry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 원어는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r sorry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안하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 남들끼리 하는 얘기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싸움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기에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미워서 싸우기 시작하고 또 그 싸움이 잦고 결국 해결책을 못 찾는다면 사랑 영화처럼 일방이 사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방은 다른 일방의 재산을 뺏기 위해 두 가지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인 위자료와 재산 분할입니다. 위자료는 원래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일종의 손해배상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죠. 예를 들면 이혼 사유의 대표적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경우에 너가 바람피는 바람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고 이혼하고 정신적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달라 이런 뜻이죠. 민법 조문은 이렇습니다.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단어가 있죠. 바로 타인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일심동체가 되어 백년해로 하기로 맹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헤어지면 서로가 타인이 되어 사과도 해야 하고 돈도 줘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는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법정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은 적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한번 볼까요? 민법 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자, 여기서는 타인이라는 표현 대신 일방이니 쌍방이니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좀 안 공개진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부부 쌍방이 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형성 과정에 같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아닌 부부 공동체로서의 일방인 것이죠. 예를 들어 부부가 신혼 때 월세방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맞벌이해서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 장만합니다. 그 집은 결혼 후 남편과 아내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죠. 그러니 이혼할 때는 잘잘못을 따질 필요 없고 그냥 그 재산에 내가 기여한 만큼만 공정하게 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재산 분할입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당연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으로 인해 그 재산을 분할한다면 공정한 비율로 잘 나누면 좋겠죠. 그런데 아내는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돈을 벌지 못했다면 이 경우에 아파트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협력이라는 표현 안에는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경제적 협력은 물론 가사노동,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비경제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남편이 집 걱정 안 하고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내가 아이들 키우고 알뜰살뜰 아끼며 살림살아 준 공은 같이 일한 건 못지않게 큰 것이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결혼 후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방의 재산 또는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소위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 분할에 포함될까요? 이 질문에 대법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무 100일 판결 등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로 약정하고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 약정된 서면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에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처분하여 돈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방에 자기 지분을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자유롭게 분할 방법을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 형성 기여도는 완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적게 주려하거나 이미 식어버린 사랑을 들먹이며 사랑은 적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라며 주는 대로 받아라라고 하면 정당한 자기의 지분을 찾기 위해 결국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고 통상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병합하여 같이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죠. 깊이 들어가면 더 알쏭달쏭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아내가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사실 올리는 겁니다. 저 별일 없겠죠. 아무쪼록 가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지키고 아이들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그래서 가정은 그만큼 지킬 가치가 큽니다. 끝으로 만약에 부부 사이에 또는 연인 사이에 대화의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관계가 흔들린다면 제가 전에 소개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다시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